불 좀 꺼주시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부 방사선학 그 중에 간장 부분 두 번째 파트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비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일단 먼저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간장 파트에 대해서 paulevy.com/기창으로 접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리버의 나머지 부분과 스플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셨으리라 믿고 paulevy.com/기창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로살 디테일을 배웠는데요. 이게 감소된, 즉 복강장기 구분이 어려운 그런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고심이 많은 줄 압니다만 한 20분 이상 답하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 복강장기 구분이 어렵다는 것은 대조도가 매우 낮다, 저하되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복강장기의 대조도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체내의 복강 내의 지방 성분입니다. 지방 성분이 어두운 바탕을 제공하고 나머지 복강장기들은 연부 조직에 비교적 레디오 오페시티가 높은 연부 조직의 밀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쇠약해서 지방이 없거나 물이 많이 차거나 복막염이 심해지거나 매스가 커다란 게 있게 되면 장기의 구분이 좀 어려워집니다. 중등도의 비만은 복강장기를 보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복강장기 구분이 좋았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조금 혼돈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개념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전체 방사선 문제 중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복부뿐 아니라 흉부도 마찬가지지만 근골격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부분 다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개에서 간 크기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여러분의 답을 X선 영상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다 잘 답해 주셨습니다. 다 올바른 내용이고 B, C, D는 X선상에서 크기가 정상이라고 해서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단지 X선에서는 크기와 형태를 질병이 심한 경우에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X선상에서는 정상 크기를 가진다고 해서 정상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답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대체로 정상이면 정상 범주에는 들어갈 수 있죠. 반드시 정상이라고 본다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방사선상에서 크기가 큰 것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다룹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어떤 장기가 크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정상범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넘어갑니다. 오늘의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렇게 간의 크기를 가늠해 볼 때 정상의 위축, 사실 정상의 위축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죠. 간 크기를 측정할 때 이 위 크기가 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보는, 그래서 위가 좀 뒤로 밀리거나 하면 간이 좀 크다, 이런 걸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물론 지표상으로 척추 11번, 흉추 11번에 비교한 간의 길이, 간의 마진에서 후대 정맥과 만나는 가장 앞쪽의 음영에서부터 요 미드 벤트럴의 간의 마진 끝 부위까지 잰 비율로 나타낸 것을 사실 수치상으로도 좀 나와 있긴 한데, 이것은 이 두 가지 지표 다 우리가 대강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아주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였죠. 오늘 배울 것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한, 저희가 사진에서 이렇게 간장의 크기가 커졌을 때 전반적으로 커진 가운데 스무스한 마진을 가진 경우에 간별 진단 목록을 알아봤고요. 울퉁불퉁한 면을 가질 때의 간별 진단 알아봤습니다. 물론 요 이레귤러 마진에 해당되는 간별 진단 목록은 국소적인 포칼한 헤파토메갈리에도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개념은 간과 비장이 비슷합니다. 오늘 알아볼 수업 목표 사진입니다. 15살 중성화 수컷 시주견이 식욕부진으로 내원했습니다. 복부 외측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상 복부 방사선 외측상에 비해서 비정상인 부분이 조금 눈에 띌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의 수업 목표 사진입니다. 오늘은 이 복부 외측상에서 간장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 이 간 내에 균질한 연부조직 밀도를 띄어야 할 간장 내의 변화입니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현저히 작아질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엔 큰 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작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간장의 크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간 내에 방사선학적 밀도, 가스 밀도처럼 레디오루센트한 음영이 보이거나, 이렇게 주로 결석이나 석회화되어 있는 음영인 레디오 오페시티가 높은 음영, 두 가지 음영에 대해서 또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장이 작은 겁니다. 모식도에서 간이 작으니까 간 뒤에 있는 위장이 앞으로, 그래서 위축이 전방으로 변이되는 작은 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외측상에서는 위축이 앞으로 가고 늑골과 평행하지 않죠. 굉장히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작다는 걸 시사하고, VD상에서는 원래 척추와 수직인 게스트릭 엑시스가 좀 더 앞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작다라는 방사학적인 소견인데, 이걸 이름해서 간이 작은 병, 마이크로 헤파티카입니다. 헤파토메갈리하고는 반대의 개념이죠. 마이크로 헤파티카, 마이크로 헤파티아 두 가지 용어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마이크로 헤파티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이 작다라고 하는 건 방사선상에서 위축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분명하게 위가 변이된 사실을 지금 바륨 조용을 하게 되면 위의 변화를 금방 눈치채고 간이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바륨 조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그럼 이렇게 간이 작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방사학적인 소견은 앞서 얘기한 게스트릭 엑시스 또는 지난 시간에 간 크기에 관한 내용 중에 흉추 11번과의 비율도 있었죠. 어쨌든 그런 등등을 통해서 간이 좀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상 범위 내에서 딥 체스트인 경우는 흉곽이 큰 애들은 간장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 보일 수 있으니 정상 범위를 일단 간과하지 말고, 어쨌든 간이 작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었으면 방사선학적으로 마이크로헤파티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병명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임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건 전신 문맥 단락이라고 하는 요 PSS 약자의 이름이고, 그 밖에 또 상대적으로 적은 수지만 염증이 오래되고 간이 쪼그라들고 간경화증으로 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작아 보입니다. 물론 간의 질병 자체가 아닌데 횡격막 허니아는 횡격막이 럽처되는 경우에 간이 흉광으로 쏟아져서 복부에서 작게 보이는 경우인데요. 간장 자체의 질환은 아니니까 간 질환 자체로 따진다면 요 두 개 정도가 PSS랑 간의 만성적인 염증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뒤에 조금 이따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상적으로 많이 보는 PSS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요 간 문맥으로 가는 혈류, 위장관에서 포탈로 가서 간에서 해독 처리가 되고, 그리고 후대 전대정맥, 심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정상적인 간 해독 작용을 거쳐야 하는 루트가 아닌 포탈에서 간을 거치지 않고 우회하는 션트라고 하는데요. 우회로를 션트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션트는 여러 경로로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의 션트가 후대 정맥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자이고스 베인, 기정맥이 있죠. 기정맥으로 가거나 심장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간장을 경유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또 이 바깥으로 가는 익스트라헤파틱 말고 간 내에서 출생 후에 폐쇄되어야 할 페이터트 덕터스 베이너스가 있죠. 그것이 클로즈도 되지 않고 계속 잔존해서 바로 혈류가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PSS입니다. 사실 이 PSS는 여러분 너무나 구분이 잘 돼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선천적인 격과 후천적인 경우로 크게 나누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임상에서는 후천적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천적인 경우가 훨씬 많고, 그 중에서 선천적인 것 중에서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형 견종들에서 요 싱글의 단 하나의 간 우회, 간 바깥에서 우회하는 션트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간 내에 이 션트가 생기는 경우는 주로 좀 커다란 중대형 견종에서 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진단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PSS의 진단법은 상당히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른 시간에 혈액학 데이터로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간의 문제를. 그리고 실제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영상학적인 방법은요. 예전에는 요 OMP라고 해서 실제 개복을 하고 메센테릭 베인, 그 작은 메센테릭 베인에다가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포탈 베인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포탈 베인이 잘 간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 굉장히 침습적인 방법입니다. 뭐 그 밖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음파와 CT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초음파는 누가 스캔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CT는 스캔자에 따라 차이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3차원으로 션트 베셀을 정확하게 보여줘서 수술적 처치하는데 보호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설명하는데, 그리고 외과 선생님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상의 포탈 베인 혈류입니다. 이렇게 메센테릭 베인 내지는 포탈로 조영제를 넣으면 간 내로 혈관들이 잘 분포합니다. 이것이 해독장을 거쳐서 이제 후대정맥으로 흘러가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환자에서는 이 메센테릭 베인에다가 조영제를 넣었을 때 간으로 가는 혈액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대신에 이렇게 우회하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주행하는 혈류는 없습니다. 우리 신체에. 이렇게 우회하는 션트 베셀이 그래서 후대정맥으로 바로 가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럼 이제 요건 개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 션트 베셀을 수술을 통해서 교정합니다.
이건 아마 외과 시간에 잘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직관적으로 이 CT는 3차원적으로 요 구불구불한 후대 정맥으로 쏙 들어가는 혈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길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수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비라서 지금은 이렇게 CT 조영술을 통해서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CT 조영술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PSS만 있느냐? 간이 작을 때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 중에서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간이 좀 작아집니다. 대부분의 우리 복강 장기들, 뭐 다른 장기들도 그렇지만 처음에 염증이 생기면요, 약간 커집니다. 볼륨 자체가. 근데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작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의 선천적이기도 하고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MVD, 이 간으로 가는 이 포탈 브랜치들이 굉장히 급격히 좁아져서 거의 간에 혈류 공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에는 혈류 공급이 듀얼 서플라이죠. 헤파틱 아테리가 한 25%, 포탈 혈류가 거의 한 뭐 7, 8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포탈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간이 그만큼 혈액 공급을 못 받으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럼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요 MVD도 요거는 뭐 바이옵시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체로 그런 정도가 PSS의 원인입니다. 요 에디슨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심장, 하트나 간장을 작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 크기는 이제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 간 내의 비정상적인 음영입니다. 대체로 간은 연부조직 음영으로 균질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간 뒤에 있는 위를 비롯한 장관 내에는 가스가 들어갈 수 있죠. 정상적으로. 그런데 간 내에, 간이라고 생각되는 부위에 가스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장기건 간에 몸 안에 가스가 있다는 것은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공기를 주입한 경우죠. 수술을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피부가 또는 가스가 정상적으로 담기는 장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간장 내의 가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요 경우를 농양일 수도 있습니다. 왜 가스하고 농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유추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양이 있다는 것은 세균이 많다는 뜻이고, 세균은 그 중에서 가스를 생성하는 세균이 또 많다면 가스가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레디오루센트한 가스 음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엠피제마토스라고 써놨는데 이게 MP는 공기를 뜻합니다. 공기들이 있는 담낭염입니다. 어떤 기관에 담낭이든 방광이든 염증이 심하면요, 그 벽을 따라서 세균들이 증식이 쉽고, 특히 당뇨가 있는 경우는 더 심한 염증성 변화를 겪게 되고 잘 치료도 안 되죠. 그러면 세균 증식이 심하고, 그러면 세균이 또 가스를 생성하는 세균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가스를 또 많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에 가스가 있다는 것은 주입한 게 아니라면, 외부에서 넣은 게 아니라면 염증성 변화 중에서 세균, 특히 가스를 생성하는 세균에 의한 감염, 그것이 되게 농양성 변화로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사실 이런 경우는 되게 신중한 치료가 필요하죠. 이걸 그냥 두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농양은. 어쨌든 이거 중요한 일이다. 여기 에어 브론코그램은요, 흉부에서 폐 질환할 때, 렁 질환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테니 요거는 지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가스하고 반대되는 밀도를 가진 레디오 오페시티가 매우 높은, 적어도 본 덴시티 이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개에서 이 간 내에 이렇게 레디오 오페시티가 높은 것들이 보이는 경우는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담낭 또는 담도, 담즙이 흘러가는 길 있죠. 담낭 내지는 담도에 결석이 있는 경우입니다. 돌, 방광에도 결석이 생기죠. 담낭에도 결석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담낭이나 담도계에 결석이 생기는 그런 경우. 보통 개에서는 담낭 내에 결석이 있는 자체로는 임상적 의의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담낭 내 결석 자체는. 그리고 이제 또 담낭 내에, 담낭이나 담도 주변, 또 간 내에 이렇게 석회화 또는 광물질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엑스선상에서 어떤 장기나 어떤 조직이 이 석회화되거나 광물질화된다는 뜻은 뼈 밀도에 가깝게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 내에 매우 불규칙적으로, 때로는 조금 둥글둥글하게, 때로는 길쭉길쭉하게 생긴 요 석회화된 또는 광물질화된 요 것들은 사람에서는 이 종양성 변화를 굉장히 높게 치는데요. 개에서는 요 세 번째 적시해 놓은 가령 담도계에 간 내 실질 또 담도 이런 등등이 석회화되어서 오페시티가 높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무증상에 가깝다고 하는 경우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 내에서 담낭의 결석이든 담도계의 석회화가 이렇게 담도계든 또 간 실질이든 이러한 석회화 자체는 적어도 개에서는 임상적 의의가 매우 높지 않다. 오히려 낮은 편이다. 증상도 별로 없고. 너무 놀라지 말고 여기에 시선을 뺏겨서 다른 질환을 진단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될 정도로 이것들은 눈에 잘 띄지만 임상적 의의는 매우 낮은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종양성 변화가 없는 건 아닌데 매우 드뭅니다. 사람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요 복부 외측상에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제는 요 간 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이해하실 거로 믿는데, 간혹 이렇게 둥그렇게 볼록한 동그란 게 보이죠. 저희가 간장 배울 때 이레귤라 마진을 가지고 뭐 포칼한 매스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굉장히 악성 쪽에 가까운 것들 많으니 주의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증상이 없는 그런 환자에서 간의 거의 중앙 내지는 약간 위아래쪽으로, 특히 이건 좀 아래쪽으로 볼록한데요. 중앙에서만 이렇게 볼록했으면 밀도가 비슷해서 안 보였을 텐데 아래쪽으로 볼록하니까 눈에 띕니다. 자, 이것은 대체로 첫 번째, 다른 나쁜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제가 MRI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체적 해부를 돕기 위해서 외측상과 이것은 단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장이 있고요. 담낭이 이렇게 분포합니다. 이건 단면상에서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동물에. 담낭은 약간 오른쪽에 쏠려 있습니다. 담낭의 위치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 담낭이 매우 커지면, 커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냥 담낭이 확장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 부진, 밥을 잘 못 먹는 상태거나 잘 안 먹었다면 담즙이 쭉 쌓여서 커집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진 것이 담낭일 수도 있으니 정상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커지면 담낭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낭이 그냥 일시적으로 확장된 것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 간의 질병도 아니고요. 담낭이 커졌다고 담낭의 질병이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담낭 질환 중에서 수술적 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담낭 점액종이라는 질병입니다. 담낭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벽도 괴사되고 담낭 파열로 인해서 복막염이 심해지고, 그래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초음파학적으로 여러분 키위 단면처럼 생긴 모양이라고 해서 키위 라이크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진행된 담낭 점액종입니다. 엑선상에서는 요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초음파로 보고 이것은 담낭 점액종의 가능성이 있겠다. 아니면 담낭 요 특징적인 패턴이 없이 그냥 담낭이 좀 확장된 경우다라는 거는 초음파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엑선상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엑선상에서 담낭이 이렇게 커졌다고 했을 때 증상이 없고, 그러나 간은 좀 크니까 간장 초음파를 볼 때 담낭을 눈여겨보면 되겠죠. 담낭을 볼 때 담낭이 그냥 원래 초음파에서는 물은 반사되는 게 별로 없어서 검게 보이죠, 대체로. 그래서 대체로 검게 커졌다면 그냥 일시적인 확장이고, 이와 같이 키위 모양 단면처럼 생겼다면 이건 점액종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초음파로는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비장입니다. 비장은 제법 긴 장기입니다. 외측상에서 봤을 때는 저 등 쪽에서 또 위의 외측부터 시작해서 요 미드 벤트럴까지 쭉 내려오죠. 그래서 헤드부터 바디를 거쳐 테일까지 길게 늘어뜨리는 장기가 됩니다. 고양이에서는 요 개에서처럼 요 외측상에서 잘 확인이 안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중간에 바디 이후부터는 이 스플린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대체로 방선학적으로는 모식도에서 외측상에서는 이렇게 겹쳐 보이는 부분이 주로 삼각형 정도로, VD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 편에서 콩팥의 위쪽에 위의 외측 그리고 아래쪽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겹치는 부위가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좀 확인이 되는 편입니다. 대체로 비장은 정상인 경우에는 우리 눈에 방사선학적으로는 대체로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런데 커지면 현저하게 둥글게 되는 편입니다. 현저하게 둥글게 보이는 편입니다. 커지는 경우라면. 간장에서처럼 수치화된 객관적 지표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비장은 좀 주관성이 강한데요. 삼각형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좀 주관성이 강하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VD상에서는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 처음부터 비장이 금방 잘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 간장, 그다음에 위장 있는 부위, 콩팥 있는 부위의 사이 왼쪽 편에 있죠. 삼각형 정도가 이렇게 비장 머리 쪽이 됩니다. 사실 이 비장은 바디 쪽은 오른편으로 갈 수도 있고 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요 헤드 쪽만 위에 게스트로스플레닉 리가멘트에 매여 있는 것 빼고는 조금 유동적이라서 너무 한쪽에만 보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 텍스트에서 싣고 있는 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마음속의 눈으로 요 간장, 그다음에 위장, 위장의 요 머리부터 시작하는 비장인데요. 위장의 뒤쪽부터 시작한 연부조직음형. 물론 여기에는 콩팥도 겹쳐 있습니다. 둥근 마진을 가진 이것은 척추에 붙어 있는 오른쪽 콩팥입니다. 뒤에 연부조직 요 음영은 아마 왼쪽 콩팥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겹쳐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나마 음영이 조금 보입니다만 요 비장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아마 대체로 복강을 가로질러 간장, 위장, 그리고 바로 뒤쪽에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가진 연부조직 음영이 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둥그런 정도와 비장의 크기가 변한 것을 시사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둥글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 사진이 과연 진짜
정말 정상이냐 아니면 약간 커진 거냐. 어쨌든 텍스트에서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삼각형 모양이 동그란 정도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조차도 요걸 실은 이 에디터 선생님들은 이 정도면 정상 범주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장의 문제를 엑스레이로 가이드를 하는 것에서 가령 이 환자가 증상이 복부질환 관련된 증상이 조금 있고 커졌다고 판단이 되면 비장에 대한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일단 초음파가 비장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좋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 사진도 지금 정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각형 정도가 아니라서 동그랗기 때문에 비장 비대라고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책에는 정상으로 지금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VD상에서는 이렇게 삼각형 정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개인데 비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요. 고양이는 여러분들 비장 이렇게 왼쪽 복벽을 따라 비장이 있는 것들 정상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럼 비장 질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외측상에서, 복부 외측상에서 요 미드 벤트랄에, 이 미드 벤트랄이라는 표현은 중간, 복부의 중간 정도의, 그리고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미드 벤트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횡격막 바로 뒤에 간장, 그 다음에 위장, 바로 뒤가 이제 스플린이죠. 비장입니다. 비장이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게 하는 위치입니다. 대체로 이 비장은 개에서는 비교적 외측상에서 삼각형 형태로 보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좀 어리고 활동량이 많은 개들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이제 작아지기도 하고요. 고양이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측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편이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된 바와 같이 모두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만 대체로 안 보인다. 고양이에서 보인다면 의심해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드벤트랄의 매스에 관여되는 정도가 비장이 제일 크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러면 이제 비장이 간장에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커다란 경우를 얘기했고, 그러니까 generalized 또는 diffuse를 이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장이 커진 경우, 아까 텍스트에 제시해둔 약간 둥그렇지만 정상으로 한 것과 지금 요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좀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간장, 위장, 그리고 미드벤트랄의 요게 비장입니다만, 비장이 삼각형에서 약간 커진 동그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제법 큽니다. VD상에서는 삼각형이 좀 통통해진 느낌입니다. 비장이 전체적으로 커졌다고 인지하는 경우죠. 미드벤트랄에서 비장이 좀 크고 스무스 마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헤드를 봤더니 여기도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조금 통통한 느낌입니다. 매우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장이 좀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비장이 상대적으로 좀 커지면 원래보다, 그러면 주변 장기들을 변이시킵니다. 비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들을 위로 또는 뒤로 이렇게 변이시키는 편이지요. 이 경우는 전반적인 비장의 비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비대가 아니라 일부만, 가령 헤드는 멀쩡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헤드를 이 정도로 봅시다. 삼각형으로 보이는 건 요거밖에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은 비장의 헤드는 작은데 요 미드벤트랄, 다시 한번 간장, 위장, 그리고 비장이어야 하는데 지금 비장의 삼각형 모양은 없고 매우 커다란 라운드한 비장의 꼬리 쪽이 보입니다. VD에서는 아마 요 우상복부에 있는 요 매스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비장이다. 그리고 비장의 국소적인 비대가 아니겠느냐. 이 국소적인 비대는 요게 여러분 횡행 결장입니다. 결장인데 결장 내용물은 비교적 가스나 이렇게 연부조직 음영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스 이펙트로 해서 횡행 결장을 누르고 있고 장들이 지금 뒤로 변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요 스토막도 요 비장이 오른쪽에서 커져서 약간 왼쪽으로 좀 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국소적인 비장 비대 환자입니다. 앞서 전체적인 비장 비대, 국소적인 비장 비대 둘 다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별 진단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X선상에서 전반적인 비장이 커진 경우 또 국소적으로 커진 경우 간장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커진 경우 림포마 있습니다. 림포마.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이제 듣게 되는데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비장이 이제 커지는 거죠. 용혈되니까. 그리고 간장에서처럼 우열이 일어나서 커지기도 하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임상에서는 특히 엑스레이나 초음파보다는 다른 시술이나 CT 촬영할 때 이제 딥 세데이션이나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취의 종류에 따라 비장비대가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취제나 진정제가 비장비대에 심하게 관여될 것인가. 가령 비장비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환자를 마취시킨다고 비장이 커지는 진정제나 마취제를 쓰면 너무 비장을 더 크게 만드니까 매우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왕왕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레귤라 마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국소적인 그런 매스인 경우에는 간장의 경우와 똑같이 창 또는 최인 질환 앞글자를 따서 거의 같은 맥락의 감별 진단이 나갑니다. 나이가 많고 증상이 있고 포칼한 그런 매스를 봤다면 악성 종양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증상이 없어요. 똑같은 매스인데 그러면 양성의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최악의 경우와 가령 많은 비장 종양은 헤만지오사르코마 같은 아주 악성 종양이 대표적인데 헤만지오사르코마와 양성의 결절성 병변 뭐 거의 매스처럼 크기도 다양합니다. 두 개가 감별하기가 영상만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연령, 증상 다 따져봐야 합니다. 사진만 놓고 보면 극단적으로 최악의 악성 종양과 가장 안전한 양성 종양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매스를 인지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양성으로 밝혀지면 매우 다행이죠. 그리고 비장이 비대되는 경우 중에 드물지만 여러분 이제 토모션이라는 걸 꽤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앞으로 다 장도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 렁롭도 꼬일 수 있습니다. 비장도 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장기가 꼬이면요, 특히 비장이 꼬이면 혈행이 막히니까 비장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가벼운 초기에는 잘 증상도 잘 몰라요. 여러분 특히나 그 GDV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시게 되는데요. 위가 커지고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 위가 돌아가니까 위하고 매어 있던 게스트로스플레닉 리가멘트에 매어 있는 스프린도 같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돌면 괜찮은데 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비장이 커집니다. 커지는데 위치 변화가 조금 생겨요. 위치 변화가 생기면서 외측상에서는 아주 날카로운 C자 모양이 생깁니다.
비장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편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급격한 C자 형태를 그리면서 커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위치 변화가 생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텍스트상에서는 이런 정도로 생겼는데 사실 이걸 그냥 보고 야 이걸 C자 형태라 이렇게 생각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미드 벤트랄의 매스처럼 보이고 모양 자체가 C자에 가깝다면 스플레닉 토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 토션이 생기고 꼬이고 혈액mog으로 막히고 비장은 크고 거기에 세균 감염이 생기면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되게 작은 마치 뽁뽁이에 공기 들은 것처럼 수포성으로 매우 요 매스라고 생각되는 부위에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가스가 있죠. 이 가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밖에서 주입한 게 아닙니다. 이 비장이 꼬이고 커지고 그 안에 세균 감염이 있으면 또 역시 세균이 가스를 생성하니까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비장 토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장의 두 번째 파트하고 비장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 간은 크고 작고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냐 국소적으로 크냐 그게 중요했죠. 간별진단 목록에서. 그리고 작은 경우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되는 소형 견종 말티즈, 푸들, 요크셔 테리어가 어린 경우 예를 들어서 1살, 2살, 3살인데 특별한 이벤트 없이 가령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거 없이 발작을 보인다든가 구토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간이 해독작용을 못하는 PSS 같은 것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비장은 커지는 경우인데 대개 전반적으로 커지는 경우 또 국소적으로 커지는 경우는 간장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별진단도 비슷하게 가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간이나 비장이나 국소적으로 커졌을 때 우리가 이 방사선에서의 큰 임무는 어찌 보면 rule out, rule in 다시 말해서 rule out 가령 특정 장기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rule out 하는 것도 엑스레이의 큰 의미입니다. 정상상으로 나가는 거죠. 정상상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는 정상이다. 또는 무언가 커졌으니 그것이 간장이든 비장이든 국소적으로 커졌을 때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죠. 종양성 변화를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물론 간별 진단은 다양하게 있으니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서 최소한으로 진료를 이끌어가는 것이 또 방사선의 임무이기도 하니까 이걸로 간장과 비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목표로 세웠던 사진입니다. 15살 중성화 수컷 시주견이 식욕 부진을 보여서 내원했을 때 복부 외측상에서 간장이라고 생각되는 부위, 위장이라고 생각되는 부위의 바로 뒤쪽에 미드벤트랄에 이레귤러한 마진을 가진 비교적 경계는 명확합니다만 라운드에 가까운 메스가 장을 위로 뒤로 변이시키는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것은 첫 번째 비장입니다. 비장의 국소적 비대. 두 번째 간장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면 간에서 이 경우는 사실 좀 비장으로 국한시킬 수 있으나 요게 거의 붙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간과 비장이. 그러면 간장에서 유래한 국소적인 간 메스를 룰아웃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센테릭 메스. 메센테리에는 림프노드도 있고 메센테릭 뿌리도 있는데요. 메센테릭 뿌리, 메센테리의 중앙이 되는 부위의 종양성 변화 또는 림프절, 메센테리 관계되는 메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벤트랄의 매스는 첫 번째 가장 탑 우선순위는 비장 매스, 두 번째는 간장과의 연결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간의 국소적인 매스 또는 메센테리의 매스를 유념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장의 국소적인 매스고 그렇습니다. 감별 진단은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시고 다음 단계를 계속 끌어가는 것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이건 정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간장 부분과 비장을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